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소리 주식 쿤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저가 매수 유입으로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코스피 시장은 2100선을 회복해내면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도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게다가 장 마감 후에 오늘 지소미아 종료 이슈하고 관련해가지고 조건부 연기 소식이 전해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장 이런 소식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될런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정말 계속되는 수남의 장세 속에서도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을 민박사 민경모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발굴해 나가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잠시 뒤에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주식 쿤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쿤민정음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차트마스터쇼 이태원 전문가와 역시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주는 좀 힘겨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오늘 진짜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만 해도 내가 어제 빨간색 원피스 잘 입었구나 스스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양시장이 또 방향을 달리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이슈가 없으면은 올라가지도 않고 네. 뭐 특별한 뚜렷한 테마도 없고 너무 재미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 11월 달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일 겁니다. 1차 협상 시간을 일단 잡는다, 연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던 그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면서 이게 다시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 시장 다른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 중국, 일본 대비해서 더 큰 폭으로 최근에 빠졌었던 그런 흐름인데 가장 큰 부분들 바로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우리나라의 이제 포트 비중을 좀 줄이고 중국의 비중을 늘리는 포트 이제 리밸런싱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이슈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 즉 수급적인 부분들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시장만 좋았으면 외국인들의 그러한 매도 물량들을 기관이나 개인들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언밸런스가 되면서 좀 위축이 되면서 큰 폭으로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도 오늘 오전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강한 반등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일단은 하락을 멈추어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수요일부터 리밸런싱이 끝나는 수요일부터 다시 한번 좀 반등의 흐름들,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자, 또 오늘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 첫 번째는 하락을 멈추어줬다, 멈추는 신호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물론 현물 시장에서는 리밸런싱 이슈로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면 단기 하락은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분석의 저가 매수세 오늘 선물에서 유입이 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나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발표됐던 지소미아 이제 연기가 되면서 저는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시청자분들 지소미아가 뭐 거의 90% 이상은 파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예측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거의 거의 뭐 90% 이상 거의 이제 파기가 된다라고 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뭐 좋아지지는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기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뭐 예상 외로 일단은 연말까지 시한을 연기를 하고 재협상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자,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월요일 시장 지소미아 연장 관련해서 관련주들 조금 움직이겠지만 오늘도 시간 외로 뭐 여행 관련주들 뭐 급등하고 상한가 가는 예림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중저가 항공들 이제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도 나타냈는데 자, 제 생각에는 지소미아가 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기대감으로 오늘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월요일 날 뭐 떠서 출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뭐 음봉으로 밀려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즉 시장에는 그렇게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SCI 리밸런싱 이슈를 앞두고 외국인 자금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래도 수급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는 전망해 주셨고 다음 주 후반부터는 좀 하락세가 멈춰질 것 같다고 하니까요. 또 저희가 상승장 속에서 살펴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잠시 뒤에 나눠볼 거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하고 이제 이태훈 전문가와 시장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샵 4989번 으로 문자 보내주신 내용들을 지금 바로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태훈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이용해서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겨울왕국2 개봉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개봉했을 겁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개봉을 했는데 일단은 재료 소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고 오늘도 장중에 12% 파동은 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보합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매수가가 2,390원의 비중 30%시면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 손실 구간이신데 뭐 만약에 주말에 뭐 많은 흥행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다음 주 한번 파동은 나올 겁니다. 길게 보지는 마시고 2,500원 짧게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또 밀린다면 2,15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필옵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원에 비중 30%.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되게 오랜 기간 1년 이상 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 요 자리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매수가가 고가이긴 하지만 아직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 9,7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반등 시 뭐 1차 목표가는 12,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 쌍방울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애국 테마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후 제자리로 이제는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어차피 뭐 바닥 구간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1,005원. 어차피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이고 매수가가 1,100원이시면 자, 일단은 뭐 반등은 한번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1,2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95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신성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도 여타 다른 애국 기업 뭐 모나미와 같이 뭐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다른 여타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610원이시면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여기서 뭐 추가로 크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없다. 1차 목표가 1,850원 정도, 1,820원 정도 1차 목표가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매수가 이탈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동원수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의 파동을 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매수가가 9,500원이면 지금 9,500원 대비해서 지금 한 3% 정도 빠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지금 당장 뭐 이슈화가 될 만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수가 위에서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8,800원 정도 손절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연락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5가지 종목 먼저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계속해서 열려있는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도 질문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주식 훈민정음 6글자 검색하시고 무료 입장하셔서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혹은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장중에라도 편안하게 궁금하신 내용들 적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잠시 뒤에 한 번 더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 4989번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으신 다음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스탁 시간인데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분명히 삼성 SDI와 그리고 BMW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을 주제로 3종목 정도 봐드렸습니다. 오늘 모두 다 3종목이 빨간불을 켜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키워드 스탁 시간을 참 잘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소폭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이태훈 전문가의 키워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죠.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버튼이 사라진다. 업종은 OLED 부품 관련주 볼 거고요. 종목은 BH 그리고 DKT 그리고 원익 IPS까지 3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버튼이 사라진다뇨. 일단은 네. 그러면 화면에 버튼이 생기는 걸까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가요? 네, 정답이 민지 씨는 뭘까요? 네. 스마트폰에 버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지금 그쵸. 홈 버튼이라고 하죠, 보통. 네. 예, 버튼이 있나요? 지금 버튼이 사용하는? 지금은 있긴 있죠. 버튼이 있습니까? 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대부분이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제 OLED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최근에 움직였었던 부품 관련주들 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는데, 자, 뭐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5G까지 최근에 계속해서 새로운 스마트폰 신기술 차세대 스마트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의 갤럭시 폴드 그리고 화웨이의 이제 폴더블 핸드폰이 동시에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폴더블 폰 양사 경쟁 핸드폰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동시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이제 양사 핸드폰 모두 뭐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뭐 1분도 안 돼서 매진이 됐다, 완판이 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자, 폴더블 관련주들은 워낙에 좀 강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화웨이가 이겼는지 삼성이 이겼는지 지금 뭐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폴더블 폰이 우리 시장에 안착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만큼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점차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특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부분들은 바로 Y옥타라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Y옥타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버튼이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과거에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을 할 때 보통 홈 버튼에서 지문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추세를 보면 화면 안에 이제 화면 있는 전면부에 버튼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플래그십폰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이고,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즉 이제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되면서 그 OLED 이제 패널 안에 이러한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 패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핸드폰의 두께가 더 두꺼워졌고 부품이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다가 지문인식 기능을 함께 합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부품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센서가 하나 추가됐다. 즉 FPCB만 바꿔서 센서만 하나 추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으로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 바로 이 Y옥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뭐 이미 삼성전자가 이제 뭐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능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삼성전자에서만 유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 애플이 내놓는 신제품에는 바로 전 핸드폰 전 모델에 OLED가 채택이 되고, 이 OLED 안에 삼성의 이 Y옥타 기술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추측이라기보다는 애플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 그리고 이제 비보라든지 오포라든지 이러한 스마트폰 업체들 역시 OLED를 채용을 하면서 이 Y옥타 기술을 적용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Y옥타 기술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버튼 말씀을 하시길래 네, 뭐 종료 버튼 말씀. 네, 뭐 종료 버튼, 네. 홈 버튼, 음량 버튼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아, 네네. 근데 제가 투지폰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정말 다이얼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액정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전 핸드폰이 그러면은 뭐 잠금 버튼이나 네. 종료 버튼, 네. 음량 버튼도 다 그러면은 그 화면 안에 들어가는 홈 거예요? 버튼이 없어지고 전면 디스플레이 앞에 있는 그 버튼이 사라지면서 화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뭐 핸드폰이 한 번 더 OLED 폰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 욕심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다시 좀 그런 OLED 관련주가 좀 상승세를 보일 것 같은데, Y옥타. 네. Y옥타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저희는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OLED 관련주이면서 네. Y옥타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OLED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가고, 네. 이 Y옥타 기술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 밑에 기판을 아예 바꿔야 됩니다. 기판 관련해서는 우리가 역시 뭐 FPCB, PCB 관련주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BH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애플에서도 이 OLED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바로 이 Y옥타를 역시 기술을 채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BH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OLED 부품,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용 FPCB를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뭐 이 BH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용 FPCB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스마트폰 업체의 디스플레이용 FPCB 시장에서 전체의 뭐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애플의 관계 협력사로 채택이 되면서 2017년부터 애플에 지속적으로 FPCB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OLED 채용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이러한 스마트폰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이 OLED 채용을 확대하기 때문에 OLED 채용이 확대가 되면서 이 Y옥타를 도입을 할 것이다. 자, 이 Y옥타용 FPCB는 기존의 FPCB에 비해서 가격이 2배 이상, 최대 3배까지 좀 더 비싼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역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향후 뭐 폴더블 폰이나 5G 안테나 등 이러한 이제 스마트폰이 고급화, 고사양화가 되면서 역시 이 FPCB 역시 좀 더 기존의 FPCB에 비해서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입니다. 뭐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60% 정도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약간의 지금 25,000원대에서 최근에 2만 원대 초반까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일 겁니다. 이 자리 21,000원 자리. 자, 지난 이제 2월, 3월, 4월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 여기서 저항을 받고 결국에 무너지면서 저점이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한 이후 좀 조정을 받았다. 즉 여러 번 저항을 받던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향후 향후 이러한 이제 스마트폰의 기판 수요가 증가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고 뭐 매수한다 그러면 2만 원 정도까지 혹여나 직전에 두 번의 쌍봉을 기록했던 2만 원까지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OLED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BH를 꼽아주셨는데요. 애플의 FP12 연정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용 FP12 넘버1 기업. 1등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애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이 BH가 상당히 잘 가거든요. 네, 내년에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볼게요. DKT. 네. 이 종목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는 있는데 네. BH의 자회사입니다. 네, BH가 지분 26%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의 이제 FPC-B가 아니고 FPC-A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 FPC-A라는 건 뭐냐? 연성 인쇄 회로 어셈블리라고 해서 끝에 A가 들어가는데 즉 기존에 이제 BH에서 제작한 FPCB의 여러 가지 부품을 꼽아서 어셈블리 하나의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 바로 이 DK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K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양 FPC-A 매출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BH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Y옥타 그리고 폴더블 폰 그리고 5G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서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기판 그리고 어셈블리까지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단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역시 Y옥타 기술을 채택을 하면은 FPCB에 부착을 해야 되는 그 부품 수가 늘어납니다. 이 부품 수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이 되는 만큼 역시 DKT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향후 애플의 이제 OLED 채택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3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60%가 늘어났고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 60%가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40% 당기순이익이 50%가 증가가 되면서 실적 역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좀 투자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상장된 이후에 파동을 한번 주고 지속적으로 좀 빠졌었던 흐름입니다. 상장된 이후 한번 파동을 주고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자, 요 아래에 조금 거래량을 제가 이렇게 보시면 지난해 2월 달부터 8월 달 지난 이제 2월 달부터 올해 8월 달까지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가 잠시만요. 이걸 좀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실 겁니다. 자,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서 9월 달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시장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을 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늘도 주가가 6.2%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추세 21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흐름들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기간 조정 그리고 약간의 가격 조정은 받을지언정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올해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약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DKT, BH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H하고 함께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상장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차트를 지금 봤더니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아직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OLED 부품 관련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볼게요. 세 번째 종목인데요. 원익 IPS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예요. 네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지금 약간 내려가는 거 아닌가. 오히려 네. 그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점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장비를 제조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로 핵심 장비인 이제 증착 장비 그리고 열처리 장비,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할 장비를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내년에 이제 QD OLED 투자가 본격화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4대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하는 BOE를 포함해서 이러한 기업들 역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원익 IPS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화권 업체들의 패널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삼성에서 역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각각 3.7%씩의 지분을 이제 원익 IPS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업무 협력 관계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같은 경우 이제 OLED 업황이 좀 개선이 됨에 따라 내년에는 매출 1조 원을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고점 4만 원대에 비해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었고 이제 회복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은 꾸준히 순매수 개인과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은 꾸준한 이렇게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장의 영향, 시장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빠져서 주가가 이번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무 이 조정에 대해서 추세가 무너졌다 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만 원대 초반까지는 모아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조정받는 구간이 바로 지금 투자 기회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에 가치가 있는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OLED 부품 관련주 세 번째 종목인 원익 IPS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좀 탐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격 전략을 원하신다면은 이태원 전문가의 톡방에서 또 전략을 함께 세워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이태원 전문가의 톡방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태원 전문가의 카톡방 참여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샵 4989번으로 또 문자가 이만큼 쌓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또 어떤 종목들을 고민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연락을 주셨는지 지금 바로 이태원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G3 BNT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23,100원에 비중은 100%다. 자, 일단 비중 100%서 상당히 놀랐는데 그래도 수익권이라서 다행입니다. 자, G3 BNT는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업체인데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20% 30% 정도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거래량도 충분히 실려 주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26,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1차 목표가 3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PN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조정을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조금 주가가 회복이 되는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동평균선도 정배열되어 있고 매수가가 6,975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손절가는 6,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반등 시 1차 목표가 한 8,000원 정도까지 크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빅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텍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만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인 파동이 나올 때 수익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 매수가가 3,230원이다. 그럼 매수가 지금 대비 수익권입니다. 자, 목표가 3,500원 정도 짧게만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고 한다면 이 자리 3,250원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3,2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매수가 20만 원의 비중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 고점 이 자리가 매수가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 대비해 지금 한 15% 정도, 네, 15%와 12%, 3% 정도 손실 구간이 있는데, 뭐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약에 대한 성공, 실패 이러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제 매출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좀 길게 보시고, 저는 충분히 길게 보신다면 22만 5천 원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도 앞으로 좀 회복이 될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보시고 길게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46만 원의 비중 20%다. 자, 46만 원 대비해서 역시 뭐 한 10% 이상 좀 손실 구간이신데, 고려아연은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실적을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추세가 무너지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길게 보시고 뭐 한 1년, 2년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고, 저는 뭐 5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묻어두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가 총 10종목 10분을 봐드렸는데요. 1175님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시간에는 늘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4989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주식 훈민정음으로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 방송 시간에 봐드릴 거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전화번호 이용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자가 들어온 내용들 그리고 문자가 들어온 개수들을 보니까 지금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본방사수를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날도 많이 풀렸는데 또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장에 또 공략해볼 만한 관심주들 저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좀 해드릴 건데, 내일장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장. 월요일장. 관심주. 네네. 과연 어떤 걸 준비를 해오셨는지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워낙에 뭐 IT 관련주들을 너무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총 두 개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KINX입니다. 자, KINX 같은 경우는 가비아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 연동 그리고 기업의 전산 위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립망을 이용하는 중립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통신 3사 가입을 해서 대부분 다 이용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통신 3사의 서버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중립 개별적인 망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IDC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기업들의 전산 위탁 관리, 뭐 대부분 IT 기업들은 이제 이 서버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버를 갖기에 조금 버거운 그런 기업들에게 이런 이제 서버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조성이 됨에 따라 트래픽
증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5G 시대가 개화되면서 상당히 좀 뭐 이런 이제 파일들의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지금은 확장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뭐 모회사인 가비아와 함께 과천에 이러한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건립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세계에서 최고의 뭐 일단 뭐 쇼핑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아마존, 그리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바로 이 KINX의 인프라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실적을 뭐 제가 오늘 다트 들어가서 공시를 싹 한번 봤는데, 최근 2010년 이후로 올해까지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었던, 매년 꾸준히 매출이 증가가 되고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던 기업이 바로 이 KINX입니다. 그래서 최근 뭐 10년, 12년 동안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매년 매출액이 증가가 되는 그러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시장이 뭐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다운받아서 보는 게 아니고 서버에 들어가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이 KINX의 이러한 IDC의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INX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가 뭐 지난 이제 2019년 상반기에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2만 원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른 이후에 이제 역시 뭐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 실적도 계속해서 좋게 나왔는데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빠졌다. 그리고 바닥을 다진 이후 최근에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이후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고, 시장이 크게 최근에 이틀 조정을 받고 오늘도 좀 약세 흐름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고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보시면 오늘 종가가 34,900원이니까 매수가는 34,500원 정도, 뭐 1% 마이너스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인 한 4만원, 44,000원, 5,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1차 목표가 4만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길게 잡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태원 전문가는 늘 실적을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월요일장 관심주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던 인터넷 연동이나 기업의 전산을 위탁관리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KINX 꾸준했던 매출을 보니까 참 성실한 종목 같은데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 34,500원,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 32,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있다고요? 네, 이번 종목은 또 제가 지난달에 바텍이라는 기업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역시 치과 치료 관련된 의료기기 기업인데 오늘 역시 뭐 바텍 그리고 뭐 제노레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치과 치료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레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자동차 레이도 있지만 같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치과 영상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치료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영상 의료기기가 아닌 바로 이 치료 솔루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러한 이제 영상 장비를 통해서 치과에서 사진을 엑스레이, CT를 찍고 그거를 이제 어디 치기공이나 뭐 이렇게 보내서 보철이나 제품을 만들어 오면 그 이후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뭐 입에 딱 이렇게 다시 치료를 받는 그러한 치과를 보면 치과를 가게 되면 보통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이 치료 솔루션 사업을 통해서 이 치과 안에서 바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3D 프린터를 통해서 바로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치아에 이렇게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선두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솔루션 상용화를 상용화한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으로 지금 해외 매출이 거의 뭐 91%, 국내 내수는 10% 미만이고 해외 매출이 거의 91%가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 유럽, 일본 이 4개국의 비중이 한 78%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좀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업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평균 30% 이상의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지금 레이의 차트인데, 사실 그 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난 9월달, 10월달 두 달 동안 단기적으로 이 32,000원 그리고 이 35,000원짜리에서 박스권 흐름들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265억에서 2017년도에 329억, 그리고 2018년도에 515억, 신규 상장주라 2018년도 매출까지밖에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이제 가파른 성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영업이익 역시 매년 흑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신규 상장주라고 한다면은 신성장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야지만 상장 예비심사에서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던 세계에서 가장 선두 기업인 이러한 치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34,350원, 34,000원 정도 공략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1,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4만 원 이전 고점 돌파를 한다고 보고 한 4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관심주였습니다. 치료 솔루션 사업으로 치과 안에서 바로바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몇 날 며칠 기다리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레이.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실적은 단연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장한 종목입니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 34,000원,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 31,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주 월요일장 관심주를 좀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태원 전문가만의 투자 꿀팁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볼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하셨는지부터 일단 저와 함께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HTS 세팅법입니다. 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환호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과연 HTS를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태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바로 오늘 강의 시간을 공개를 해주실 거죠? 네,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어제 강의를 하면서 호가창을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고가, 저가, 그리고 시가 이를 색깔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트에도 그러한 이제 분봉상 시가, 당일 고가, 당일 저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불과 10몇 년, 20년 전까지,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HTS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PC통신이 진행이 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확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객장에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가서 직접 주문을 넣고 종이에다가 써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도 지점을 점점 축소를 하고 있고, 역시 현황판, 시세판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90% 이상 투자자분들이 HTS 혹은 MTS를 가지고 매매를 하십니다. 그만큼 HTS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한 역시 HTS가
HTS가 이제 좀 보급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제가 저희 고객님들, 회원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라는 분들, 호가창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상당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HTS를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HTS에는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가 제 자리에서 모니터를 좀 6개를 봅니다. 6개를 보는데, 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뭐 6개까지는 그렇게 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모니터 2대는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할 정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근데 작은 모니터 하나로 아직까지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러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는 화면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차트는 당연히 보셔야 되니까 요 좌측 상단에 있는 거는 일봉 차트고, 그 아래는 이제 분봉 차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호가창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관심 종목 이 정도는 다 개인 투자자들 보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심 종목을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일봉, 분봉, 그리고 이러한 이제 거래원, 죄송합니다. 거래원, 그리고 호가창,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다면, 이 관심 종목 하나만 클릭을 하더라도 다 이런 이제 종목이 변경이 되어서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 이 거래원, 이제 어느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 매수가 들어왔는지 매도가 들어왔는지, 외국계에서 매도가 있는지 매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또 중요한 부분들 하나, 이 아래에 있는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에서 개인이 얼마나 샀고 외국인은 얼마나 팔았고,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바로 이 수급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장의 흐름들을 알지 못하면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즉, 이 시장의 수급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측 모니터를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건 무조건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창입니다. 바로 기업 분석 창입니다. 재무제표, 최근에 실적,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항상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뭐 엑스레이 호가창, 그리고 관련된 종목 뉴스, 그리고 종목의 프로그램 매매 추이까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날 급등한 종목, 뭐 상한가가 클릭하면 상한가 간 종목이 뭔지, 그리고 상승한 종목, 그날 급등한 종목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창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창, 그리고 이 창, 제가 뭐 이 옆에 있는 화면에 대해서는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창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세팅을 해 놓으시고 투자를 하시면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 제가 아마 오늘이 호가창에 대한 교육 마지막일 겁니다. 자, 나머지 모니터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아니면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보시면 뭐 캐리소프트, 유라테크, 빅텍, 루미마이크로, 네오크레마, 이렇게 단기적으로 앞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호가창, 이걸 이제 멀티 호가창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 HTS에 이런 기능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관심 종목을만 보다가 클릭해서 그 종목의 호가 딱 그 순간만 보고 다른 종목을 볼 때는 못 보고 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장중에 틀어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 체결창의 흐름들이 아마 눈에 확확 들어오실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호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 어지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이 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네, 이렇게 급변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싹딱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옆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 그 중에서도 이낙연 관련주, 총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 하나에 전부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은 종목들 중에서도 보시면은 남아산업이나 남아토건 이런 종목들은 뭐 진작 움직였었고, 그동안 조용하던 이러한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 즉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세팅을 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나르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HTS 세팅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드렸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도움 말씀 주신 이태원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벌써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혹시라도 방송 1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태원 전문가께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6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은 언제라도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생각나실 때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주말인데요.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